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미국발 찬 공기가 내려와 시장이 다시 한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에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미 주요 기술주들도 약세로 전환, 지수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 다시 겨울로 돌아갔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요. 냉랭한 공기와 함께 하늘도 잔뜩 흐립니다. 반도체 투톱을 포함 원희, QNC, 퀄리타스 반도체, 한미 반도체 등 전반이 약세되고요. 일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제외한 2차 전지 역시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비교적 온기가 도는 섹터와 테마는 히토류, 화장품, 영상 콘텐츠, 우크라이나 재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압박하자 장 초반 유니온 등의 히토류 관련주들 맑은 날씨 보이며 따스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영상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까지 오늘 타 업종 대비 선방하고 있고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서명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이노인, 스트루먼트, 대동 기업까지 장 초반 굉장히 따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요.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연차 아티스트와 IP 수익화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거란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게 매수세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은 장 초반의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한 상태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종목은 비엘팜텍입니다. 3거래 연속 상한가에 안착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상 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전문가님의 도움이 좀 절실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시장 모두 3%대 급락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2주 만에 1,450원대 돌파해내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앵커님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어떡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신 걸 보면은 정말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상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하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저는 이제 오후장에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보여줄까? 계속해서 이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 11시 기점에서 이제 중국 증시도 개장을 하고 일본 증시는 이제 9시 한 10분 정도에 개장을 하고 그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낙폭이 커지지 않기를 좀 바랄 뿐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2월 동안 지금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우리가 2,700포인트를 목표를 잡고 막 이랬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러한 상승률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반납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상당히 패닉이 좀 짙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약간 또 이런 비유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뭐 심지어 대만, 뭐 호주, 독일, 프랑스 다 좋았는데 우리만 11월, 12월 달에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방송 출연을 할 때마다 정말 드릴 말씀도 없고 정말 원인도 못 찾겠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가 3.5%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죠. 일본 증시 빠지고 있고 그간 계속해서 좋았던 홍콩 H지수도 오늘 2.5%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항생주시도 한 2.5% 빠지고 있는 걸 보면 뭐 빠진다라는 게 기분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긴 참 죄송스럽지만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닌 거에 다행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또 이거 공식을 만들어 보면 떨어진 만큼 당연히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니라요. 올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전체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을 때를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가까운 과거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때 다 같이 빠졌죠. 그러다가 다 같이 복귀를 했죠. 그리고 또 해외 증시 위기, 뭐 9.11 테러라든지 이런 큰 테러가 났을 때 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빠졌죠. 그때는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일 정도로 다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정말 힘들 일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하락의 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평소에 봤던 종목들 조금씩 더 담아볼까라고 약간은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엔비디아 때문에 좀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떨어진 건 맞는데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는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력 때문이다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떨어졌으면 우리나라의 기술주들만 오늘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종목, 뭐 금융, 화학, 자동차,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 보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입김이 굉장히 세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증시까지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하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목을 좀 보자면 일단 떨어진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830 종목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소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올라간 종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코스닥으로 본다면 1,400 종목이 현재 떨어져 있는데 뭐 올라간 종목 250 종목이 찍히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 약간 지금 화장품 쪽이 좀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한알련 쪽이 버텨주고 있는데 그쪽 말고는 전체적인 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당연히 힘들죠.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음봉도 크고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3% 마이너스는. 포인트 자체도 거의 지금 50% 넘어서 83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건 아마도 심리적으로는 버티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마디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면요. 정상화돼 있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나름이고요. 또 오늘 떨어진 거는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뭐 계속해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현재 1시 넘어가고 있는데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1조 3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하는 건 좋은데 조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다음 주에 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미국의 영향, 그다음에 중국의 대응, 그다음에 지금 또 젤렌스키가 뭐 방미해가지고 뭐 광물 협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말을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까지는 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마무리를 좀 줘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그동안 좀 차곡차곡 잘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장이고요. 과연 이 시장의 급락을 저희가 기회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또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와 이슈에서 이 기회를 찾고 계실지 지금 데일리 아스탁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이슈는요. 2구 환신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인데 노후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올 초부터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으로 이 지원 범위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광물 협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무역 협정 체결 문제 등에 논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요.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양자 기술인데 요건 또 어떤 모멘텀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구 환신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테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님이 네.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핸드폰 바꾸는데 15% 할인해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야죠. 바꾸죠. 네. 그게 바로 이거 환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집줄게 새집다오의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내수 증진을 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자동차를 바꾸거나 뭐 심지어 휴대폰, 올해는 휴대폰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바꾸게 되면은 5%에서 2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정부 보조금 혜택을 주고 무조건 새 걸로 바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책이 2구 환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2구 환신 정책이 원래 있었어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중국이 힘들 때마다 2구 환신 정책을 좀 내밀었는데 요즘에 이번에 이제 2구 환신 정책에서 좀 특이점은 뭐냐면 원래는 기본 소비자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지방 정부라든지 회사체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업 기계라든지 기계도 노후화되면 바꿔라.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정책을 좀 시연하고 있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원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블릿 PC, 뭐 스마트워치, 휴대폰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관신 정책이 아마도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수혜주들이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똘똘한 친구들만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지원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자동차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친환경 자동차와 내연기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2만 위안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내연기관차 바꿀래요 하시면 15,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간다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좀 드리자면 HL 만도입니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 교체 주기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 HL 만도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오늘도 이 좋지 않은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는데 HL 만도가 그럼 중국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중국의 매출 비중이 HL 만도가 30%에서 40%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 그다음에 자동차 교체 주기가 일어나게 되면 HL 만도의 부품이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HL 만도가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중국 자동차가 여러분들 지리 자동차, 그다음에 비아디는 다 아시죠? 그다음에 니오라는 자동차, 요 자동차 회사랑 같이 협력을 맺고 있는데 뭐 니오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비아디 중국 내에서 1위고요.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라고 불리는 중국의 3대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 HL만도가 부품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HL만도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간단한 부품만 납품하면 제가 소개를 안 하겠죠. HL만도가 잘하는 부품이 있어요. 첫 번째 브레이크 부품입니다. 브레이크
당연히 자동차 생명 쪽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조향장치에 대해선 HL만도가 굉장히 강력한데 조향장치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게 조향장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본다면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인데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브레이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자율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향장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HL만도의 앞으로의 매출 비중과 매출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존 내연기관보다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훨씬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약간은 좀 기초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을 얘기하면서도 저는 HBM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멘텀은 기대는 안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팔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실적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이끌어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소비재, 가전제품, 휴대폰 이런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안에 들어가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전통 반도체. 원래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이 전통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중국의 이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레거시 반도체 비중도 큰데 거기서 30%를 중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저는 수혜가 일어날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국에는 인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예, 중국은 워낙에 이제 샤오미 폰이라든지 뭐 비보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많이 안 팔리는데 그래도 갤럭시 S 시리즈 말고 이제 접히는 폴드라든지 플립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인들이 또 중국 폰 말고 좋아하는 폰이 뭐가 있죠? 아이폰입니다. 예, 아이폰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덜 팔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이폰은 이구환신 정책에 수혜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구환신 정책이 약간 아이폰을 겨냥한 것 같긴 한데 개당 6,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이상짜리 핸드폰에는 이구환신 정책을 수혜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되게 고가잖아요. 보통 180만 원, 200만 원 가는데 그 아이폰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갤럭시의 판매량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가전제품 부분을 봤다면 좀 아쉽죠. 뭔가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에 다 집합체인 종목은 없냐? 한다면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삼성그룹사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기가 하는 건 MLCC라는 걸 만들어요. MLCC가 뭐냐?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배출해주는 그런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핸드폰 전원 버튼을 탁 누르자마자 화면이 탁 켜지잖아요. 그때 전기를 순간적으로 딱 제공해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전제품에 들어가겠죠? 휴대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시동 걸 때도 딱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이 3대 제품에 대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MLCC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간단히 비유를 해드리면 수도꼭지를 비유해드리면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물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전제품 쪽에서는 수도꼭지, 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삼성전기의 MLCC라고 보시면 되고 MLCC가 중국 비중이 40%입니다, 여러분들. 매출 비중이 40%예요. 국내 내수 비중이 33%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 대비 상반기만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이 MLCC 중국 매출 성장률이 33%나 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삼성전기가 이 MLCC에 대해서는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세계 1위는 일본 업체 무라타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무라타가 MLCC를 가장 잘 만들고 더군다나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엔화가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갔겠죠. 근데 지금 엔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엔저에서 엔고로 올라가고 있죠. 미국이 달러를 약해지게 함으로써 아마도 엔고 현상은 올해 내내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기의 MLCC가 1위, 점유율 1위에 무라타까지 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HM만두 삼성전자, 삼성전기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광물협정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요, 관련주들이 강세 뛰다가 지금은 뭐 대동도 그렇고 대동기어도 그렇고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방문한다고 하죠.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광물 협정이라는 게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협정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유럽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2차 전지를 만드는 리튬 생산량도 굉장히 많고, 또 철강을 만드는 철광석은 세계 6위 생산국입니다. 또 원자력을 만드는 우라늄 있죠. 우라늄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 시설까지 개발이 돼 있어서 자체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철강 쪽에 망간은 세계 2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가 좀 쳐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광물도 이만큼 있는데 또 LNG라든지 석유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주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쪽하고 루안스크루 쪽이 있는데 그쪽에 천연 광물이 다 매집이 돼 있어요. LNG하고 석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종전 협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의 자원 개발 쪽에서는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관련 종목을 본다면 대형 종목들을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광물 협정,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정에 본다면 주인공은 다 빠져 있습니다. 알맹이들은 다 빠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킬을 본다면 러시아랑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EU 연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을 했던 EU 연합도 전혀 뭐 부르질 않고, 실질적인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더 부르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과연 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어느 정도의 파이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잘 만들긴 합니다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진성 TC 같은 종목들은 좀 집중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재건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굴삭기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뭘 보유하고 있냐? 세계 1위 중장비 기업이라고 하는 캐터필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캐터필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해인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쪽 그 판매 대리점인데, 캐터필러의 주로 납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진성 TC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미국의 건설 중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진성 TC의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동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도 많고 석유, 가스도 많은데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세계 4위의 밀 수출이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유 아시죠? 그게 세계 점유율 40%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 전에. 그다음에 옥수수라고 하는 정말 기초적인 자재, 이것도 세계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땅이 비옥한데 지금 그게 전쟁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EU한테도 돈을 갚아야 되고 미국한테도 돈을 갚아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아마도 농업 쪽을 가장 먼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동기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럼 멘토님, 대동기어가 뭐 얼마나 잘 만들길래 우크라이나에 납품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저는 실질적인 종목밖에 안 갖고 오거든요. 테마주는 잘 안 갖고 옵니다. 대동이라는 종목은요, 2024년 11월 달 얼마 안 됐죠? 그때 우크라이나 농기계 유통회사랑 300억 가량의 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재건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게 대동기어의 트랙터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종목도 아마 많이 모르실 텐데, 자, 진성 TC의 건설, 그 다음에 농기계의 대동기어 잡았으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인터넷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 AI 데이터 센터 화재 냈을 때 한 7시간 정도 완전히 멈췄잖아요. 카카오 하나가 멈췄는데도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와 전력 인프라 사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국영 전력 기업인 우크레네그로와
지금 이 고압 전선망을 한 1000km 정도 깐다라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협의를 하고 있고 뭐 협의 중인 것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2023년 8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산하 기업이랑 같이 양해 효율각서, 그러니까 MOU까지 체결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스가 또 우크라이나의 이 인터넷망 재건에 어느 정도 좀 수혜를 가장 또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입니다. 네, 두 번째 광물 협정 관련해서는 진성 TC 대동기업 다산 네트워크스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이제 양자 기술인데 참 말도 많고요. 어렵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말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네, 어떤 모멘텀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양자 기술 참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테마 때문에 막 올라가기도 해서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컴퓨터보다도 한 수천 배, 수만 배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모든 계산에서 빠른 건 아니고요. 뭐 암호 해독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터넷 보안이라는 거는 수학적 개념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수학적 개념이 양자 컴퓨팅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산이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 개발, 선 투자가 돼야 되는 건 해킹범들을 대비해서 양자 암호 기술, 뭐 이런 양자 암호 기술 통신 이런 것들이 가장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테마는 양자 암호로 제가 오늘 집어왔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테마 양자 암호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세 가지 테마와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한 주가 참 빠르게도 흘러갑니다. 오늘 벌써 보너스 5주차 챌린지가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과연 1주차와 4주차에 이어서 5주차도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SG는요,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이번 주 내내 챌린지 안에서 3%대의 성공률 유지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실리콘2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데요. 급락 나오기 전에 챌린지에서는 이미 전문가님께서 입절 처리해 주셨고요. 단기간에 12%대 성공률로 마무리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24일에 조선주 안에서도요, HD 현대미포 최선호주로 픽해 주셨고 저희 챌린지에서도 자주 등장했었던 종목인데요. 시장 조정과 함께 어제 주가가 살짝 밀렸음에도 홀딩 의견 주셨고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4.19%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공략해 주신 종목이죠. 어제 장 초반에 강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은 또 상승세 장 초반만 해도 시연을 하면서 챌린지 성공률 8.9%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태웅은 해상 풍력 플랜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제 점검해 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3.3%의 성공률 달성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파트너님께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해 주셨었거든요. 챌린지 성공률 4.37%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챌린지 장기 포트로도 공략을 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단기 챌린지 통해서 저가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역시나 전 고점까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대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가지 종목도 편입해 주셨죠. 효성중공업도요. 챌린지에서 수익을 이미 주셨던 종목으로 재공략 도와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26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3%대 성공률 달성하고 있고요. 어제 공략해 주셨던 HFR 5G 관련주로 공략을 해주셨고 앞으로 실적뿐 아니라 외형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차트상으로도 주요 구간대를 지지받고 반등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챌린지 안에서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달성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1313 챌린지 보너스 5주차 9가지 종목으로요. 저희 42.82%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5주차도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파트너님의 성공 소감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5주차도요. 40%대 성공률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공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보너스 챌린지 5주차 성공률 40%가 넘어가는 성공률로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5주차 연속으로 성공을 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 남다른 조금 더 밀려오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오늘 같은 코스피 지수가 3%가 넘어간 조정 장세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록 목표가 달성해서 편입하지 못했던 마녀 공장 오늘 또 14% 넘게 급등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12월 30일 날 공략을 해드렸던 대동기업 오늘 14%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기존에 108%라는 상승 흐름 물론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서는 3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좌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방어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방어한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회복을 했을 때 혹은 상승이 이어졌을 때에 대한 계좌 상승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각자의 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 안에서 저 종목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종목에 대해서 대응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보너스 챌린지 좀 진행을 안 했으면 큰일 났겠다 싶을 정도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모두 성공으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함께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참 든든하실 것 같고요. 포터는 그래도 5주차 이게 챌린지가 마무리되더라도 또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SG부터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상승 추세가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소폭 훼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소폭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음 지지 라인 때는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지지 라인 때가 어느 타점이냐? 가격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2,850원 라인 때 2025년도 2월 4일이죠. 이 라인 때 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 전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지지 라인 때를 지지받지 않고
바로 반등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 추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중요 지지라인대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1313 챌린지 포트 단기 포트 이후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함께한 무료 교육방에서 추가 타점에 대한 대응 방안들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HD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시장의 흐름보다는 굉장히 약보합권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저점인 2025년도 2월 21일 저점인 10만 5,100원을 살짝 이탈했죠. 살짝 장중에 소폭 이탈했지만 바로 한번 마이너스 2.8%에서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다 말아 올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에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어지고 있다가 자, 개장 초에 이 바닥권 10만 5,100원을 이탈하자마자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 바닥권을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포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확인했고 그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시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 HD현대 미포는 이제는 좀 더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흐름들 여러분께서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이제 하방 경직성 이후에 단기간에 반등세까지 기술적인 반등 흐름 그래서 11만 7천 원대까지는 좀 반등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대응 전략, 대응 구간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6.43%라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상승 흐름이 장 후반때 시장이 밀리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중요한 건 상승폭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현재 보시면 이 11,900원 라인대 2025년도 2월 21일 날 정말 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이 흐름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이 종목이 장중에 마이너스 2.65%대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1.21%까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조금 오늘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어낸 만큼 조금은 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11,100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터치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 구간대 11,100원 라인대에 오면 충분히 저가 공략할 수 있는 기준까지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태용의 경우에는 오늘 2.07%에 대한 조정폭이 이어졌죠. 자, 보시면 이 종목이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 고가를 내리는 하락 추세. 자, 이런 수렴 형태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수렴 형태 안에서 오늘 이제 약보 시장이 3%대 코스피 지수가 3%대라는 조정 장세 그리고 코스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 중인데 이러한 조정폭 안에서 이 정도에 대한 조정은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나온 이력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의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하락은 결국에는 이 종목이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5일선과 11선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가를 돌파하려는 흐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좀 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목표가가 26만 3천 원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26만 3천 원을 터치하고 나서 3%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죠. 따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1차 목표가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재공략은 24만 7천 원에서 24만 9천 원 라인대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면 좀 더 한 번 더 재공략해보는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선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이 120일선에 터치할 때마다 되돌림의 흐름을 강력하게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간에 좀 조정을 크게 받았죠. 오늘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 종목이 장중 5%대라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조정폭을 121선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중요한 게 2024년도 12월 달 그리고 12월 말과 1월 달에 중요 지지 라인대는 26,600원과 27,700원 라인대 보이시죠? 이 가로선,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터운 지지 라인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6,600원 선절 라인대 잡고 지켜보시면서 단기간의 목표가 22,900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추가 대응 방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효성중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장중 3%대라는 상승, 오늘은 아쉽게도 4%대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 자체가 눌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 종목이 2025년도 1월 달 중요 지지 라인대 그리고 2월 초에 지지받았던 저가 라인대인 42만 원대, 이 라인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눌렸을 때는 저는 추가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전략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색선이죠. 이 회색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이 121선과 중요 지지 라인대인 42만 1,000원 라인대가 동시에 지지를 받는 지지 라인대로 정말 엄청난 지지선을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42만 1,000원 라인대, 42만 원 라인대까지 왔을 때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가 있는 흐름. 다만 손절 라인대가 명확하죠. 41만 9,000원 이탈했을 때에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절은 굉장히 짧고 익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41만 9,000원 손절 잡고 47만 2,000원까지 홀딩하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HFR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FR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장중 5%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오늘 장중 1%대라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오늘 시장의 하락세에 이어서 이 종목도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장중 2%대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초에 개장 초에는 개파락 시작했지만 이 흐름들을 모두 다 메꿔주는 상승 흐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대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60일선 눌렸을 때 첫 60일선을 지지받았을 때에는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60일선 초록색 선이죠. 이 60일선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60일선 자체에서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18,700원 이탈시 손절 잡고 이 종목 21,000원대까지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왜 주식 투자할 때 기술, 전략, 타이밍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챌린지 안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내 정말 세세하게 전략들 세워주시고 또 수정 전략들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두려움을 조금 덜어낸 채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에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문가님 또 이 방송 중 이외에도 무료 교육방 안에서 시청자분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 전반 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장중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료 교육방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제가 오늘 오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후장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어느 타점에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하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점들 제가 시장 같이 보면서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뿐만 아니라 오늘은 5시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매수한 기법들, 매도 기법들, 대응하는 방법들,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기분 좋게 이제 보너스 챌린지 6주차를 또 맞이하게 됐는데 어떤 종목 2가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6주차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2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M83, 두 번째 종목은 제닉입니다. 가장 먼저 이 M83의 경우에는 VFX, 시각 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 VFX 업계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은 최근에 노르웨이 대표 VFX, 시각 특수 효과 기업이죠. 김프빌을 인수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 김프빌이 어떠한 기업이냐면 재난영화 FX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을 구현해내는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중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많이들 보실 텐데요. 이 넷플릭스의 재난영화 중에서 이 라팔마라는 재난영화가 공개한 지 6일 만에 83개국에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공헌을 한 게 바로 이 김프빌이고요. 이 회사를 인수한 게 M83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프빌을 인수함으로써 미국까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스튜디오, 작년이죠. 2024년도에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수혜를 받아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M83이 상장을 하고 얼마 뒤에 바로 AI 게임 엔진 특화된 기업이죠. 디블라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최근에 한한령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 회사들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이렇게 저가에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빠르게 바로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차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예요. 2014년도 8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고 2024년도 11월 달에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 11월과 12월에 바닥권에서 저가 대량 매집세가 이어졌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요. 최근에 한한령을 비롯한 엔터 관련주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아주면서 최근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2차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까지의 상승이 이어졌죠. 따라서 이 종목 시간 관계상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6,700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14,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제닉입니다. 이 제닉은 제가 지난 주차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도 고가를 경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한령 수혜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죠. 8년 만에 한한령이 기대되는 만큼 앞서서 이 종목이 중국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가 4년도에 영업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도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흐름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까지도 재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상승세,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국의 아마존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K-뷰티 분야에서 바이오던스의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이 종목은 단기간의 목표가 26,800원, 손절가는 26,6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M83과 제닉이었고요. 오늘 파트너님과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는 자막 통해서 QR코드 참고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오후에 진행될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역시나 주목을 해보시면 또 다양한 시장에 대한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그리고 3일절 연휴까지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